안녕하세요, 임태형입니다. 특목고 자사고 합격 준비 5번째 시간입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 관련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합격에 필요한 사항들 이렇게 시리즈 형식으로 제가 연작 동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학교생활기록부 관리라든지 자기소개서 작성에 관련돼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뭐 자소서 강의는 한두 번 정도 저 진행을 할 예정이긴 한데, 사실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서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면접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준비와 면접 준비가 근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시는 와중에서도 우리가 면접에 관해서 좀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고, 면접에 대해서 잘 아시면 자소서를 잘 쓰시는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면접 준비, 그 중에서도 개별 질문, 학생 개인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개별 질문에 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면접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통질문, 또 하나가 바로 개별 질문입니다. 공통질문은 학교에 따라서 물어보는 학교도 있고 또 안 물어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원자 전원에게 동일한 형태의 질문을 제공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 지원자 상호 간에 어떻게 보면 상대평가가 비교적 수월한 질문이 바로 공통질문인데, 학교에 따라서는 뭐 어떤 해에는 공통질문이 나왔다가 또 뭐 최근에 또 안 나왔다 뭐 이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 같은 경우에 외대부고는 공통질문이 있었다가 뭐 계열이 통합되면서 개별 질문으로만 묻기도 하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공식적인 공통질문은 없었고, 그리고 상상고는 계속해서 공통질문이 나오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고 국제고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외고 국제고는 최근 들어 뭐 공통질문이 없었는데, 경기 지역 외고 국제고들은 공통질문을 제시하는 곳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지원하실 학교 면접 형식 관련해서 일단은 공통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뭐 학교 측에서 정확한 계획을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체로 뭐 작년에 공통질문이 있었으면 올해도 공통질문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통질문 분석에 관해서는 별도의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오늘은 개별 질문에 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별 질문 영역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마다 자소서나 학생부 같은 서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개별 질문은 개인마다 천차만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서류하고 무관하게 아주 특이한 질문들이 개별 질문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런 예외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예측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보편적인 질문 영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특목고 자사고 실제로 학생들이 받았던 면접 질문 한 5천여 개를 분석을 해봤는데, 개별 질문의 대다수는 여기 아래에 적혀있는 5개 영역에서 주로 질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유나 계기를 묻고, 또 공부 과정을 묻고, 학생만의 어떤 계획을 묻고, 활동이나 인성 관련된 경험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자기소개서 항목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당연한 게 자기소개서에서 질문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면접관님들, 그 다음에 학생을 뽑고자 하는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학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부분은 자소서에서건 면접에서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에서 물었던 내용을 면접에서 더 자세히 상세하게 다른 각도에서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면접 질문들 통계에서도 사실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쓰실 때 자기소개서 쓰시기 위해서 모아놨던 소재 목록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자소서에서 사용 안 하셨다고 해서 절대 버리지 마시고 면접 준비하시면서 다시 활용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개별 질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아무리 철저하게 예상 질문을 많이 뽑아 보신다고 해도 출제 가능한 모든 개별 질문을 다 해보실 수는 없겠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질문 유형부터 접근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개별 질문 자주 출제되는 유형을 제가 한 8가지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각각의 항목들 설명해 드리면서 필요하면 실제 질문 사례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사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내 자소서나 학생부에 나와 있는 어떤 활동 사례에 대해서 추가적인 경우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질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요양원 봉사활동을 자소서에 열심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학생 자소서를 보니까 요양원에서 진짜 열심히 봉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양원 봉사에 관련돼서는 특별히 물을 게 없고, 다만 이 학생이 이 요양원 봉사만 열심히 한 건지
또는 평소에 원래부터 봉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소서에 적혀있는 봉사 말고 또는 서류에 기록된 봉사 말고 혹시 다른 봉사 사례는 없니?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 대부분들이 자소서에 소재 하나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런 추가 사례 질문,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할 사례가 떠오르지 않거나 없어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라든지 공부법이라든지 그 밖에 다른 활동 사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소서에 내가 말할 게 딱 사례 하나밖에 없는 소재를 쓰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취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플랜 B. 한마디로 학생이 플랜 B를 갖고 있는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자기 공부법에 대해서 열심히 적었는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그 공부법이 안 먹히면 어떻게 할래? 아니면 고등학교 입학 후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다고 적었는데 만약에 들어와서 그 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질문들 종종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학 후 활동 계획이나 졸업 후 진로 계획 같은 내용과 연관지어 나올 확률이 높은 질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자소서나 학생부에 적혀있는 특별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거나 그 용어와 연관된 파생 질문을 이끌어내는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소서에 뭐 한자성어를 적었다든지 자기 진로와 연관돼서 어떤 전문 용어를 적었다면 그 뜻을 묻고 좀 더 나아가서는 그 용어에 대한 뭐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사용한 단어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드물게는 학생부에서 뭐 학생부는 우리 학생들이 직접 쓴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접 준비하실 때 학생부 꼭 숙지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유형은 자세한 경험이나 기억을 묻는 비교적 평이한 질문 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에게 특정 과목에 대해서 멘토링을 한 경험을 자소서에 적으면서 내가 그 친구 잘 이해시킬 수 있도록 많은 준비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적었다면 구체적으로 친구에게 어떤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이해시켰는지 말해보시오.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주로 서류 내용의 진위 여부 또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소서 쓰실 때 여러분들이 소재 목록 최대한 많이 자세하게 적어 놓으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질문 유형은 몇 가지의 제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우리 학생들이 은근히 좀 긴장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래 희망이 의사야 그러면 그 학생한테 의사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질 3가지만 말해보세요. 또는 자신만의 장점 2가지 말해보시오. 이런 식의 질문 유형인데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가지수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질문이 딱 나오면 특히 많은 경우에 뭐 5가지를 제시해봐라 이런 식의 질문까지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앞에 한두 가지는 잘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3가지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생각이 잘 안 나고 버벅대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다면.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학생이 몇 가지를 답변할 수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학생이 자기 공부나 또는 자기 진로나 또는 자기 학업에 관련돼서 얼마만큼의 성찰을 갖고 있느냐가 문제지 3가지를 제시하라고 했는데 뭐 1가지 2가지만 대답했다고 해서 점수가 많이 깎인다거나 이런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의 현실 적용, 요 뒤에 3개 유형이 이제 난해한 질문 유형인데요. 특히 자소서에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막 지식 자랑을 많이 늘어놓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 조심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치학에 관심이 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정치 관련된 얘기 자소서에 많이 써놓으면 자신이 알고 있는 정치 이론을 활용해 한국 정치의 폐단을 분석하고 그 해결법을 말해보시오. 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독서 내역 관련해서도 이런 질문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읽는 책 중에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이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다든지 아니면 자소서에 이 책에 관련된 내용을 적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기하의 원인, 그 다음에 공정무역의 필요성이나 확대 방안, 그런 현실적인 해결책들을 책 내용과 연관지어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의 질문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나와 있는 2가지 질문 유형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면도 있고 어려우면서도 좀 재밌는 면접 질문일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학생마다 답변 격차가 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아무 말이나 막 할 수 있는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 내용 면에서는 다른 학생들과 좀 변별이 크게 될 수 있는 그런 질문 유형입니다. 주로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또 그 이유가 뭔지 또 그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문제 해결력을 발휘할 것인지 뭐 이런 식의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인성 질문 관련해서
뭐 기숙사 룸메이트가 방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류의 질문들이죠. 또는 뭐 장래희망이 언론인인 수험생에게 지금 같은 1인 미디어 시대에 언론인들 어떤 대처가 필요하냐, 언론의 위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뭐 인성 관련해서 자기 반에 왕따가 있다면, 또는 자기 자신이 고등학교 입학 후 만약에 왕따가 된다면 뭐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또는 학생회 활동 경험이 있다는 친구에게 학생회 활동 중 개성 추구와 규칙 준수 중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번 설명해 봐라, 전형적인 양자택일 그런 유형이죠. 이 밖에도 개별 질문 유형은 굉장히 다양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해 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인데,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유형들이 빈도수가 가장 높았다는 점 참고해서 여러분들 서류 보고 예상 질문 뽑을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예상 질문만 맞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신 답변의 변별력까지 담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자신이 준비했던 질문, 예상했던 질문이 나오면 면접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긴장감, 또 당황스러움, 이런 것들을 피해가고 완화시키시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 그 밖에 특목고 개별 질문 면접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자소서 작성과 공통질문 분석 관련한 영상 들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